정통성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남북 관계는 또한 삶의 양식입니다. 어떤 식으로 살 것이냐? 민주주의적,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독재체제의 신민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사야 됩니다. 동시에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선과 악. 따라서 남북한 관계는 선과 악의 대결이기 때문에 삶의 양식의 대결이기 때문에 정통성 문제의 대결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타협이 가능하다. 남북한 사이에 연방적 통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자들이 타협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북한 정부과는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북한 주민들과는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를 상대하고 있는 과정에 북한과 무슨 대화를 통해서 통일할 수 있다. 북한 노동당 정부를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길만이 자유통일의 길인 것입니다. 그 이외는 없다. 그 길 이외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 북한 정권이 이제 손에 핵폭탄을 가져겠습니다. 핵폭탄을 가져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핵폭탄을 가진 북한 정권과 대결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자유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세계사는 하나의 대답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즉 레이건 전략이다. 레이건식 전략이 바로 공산주의와 대결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야 된다. 민주주의 문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민주화가 되면 전쟁이 거의 없어집니다. 지난 150년 동안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론이 있고 부패가 있고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침략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는 안 된다. 방법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남침을 막는 방패인 것입니다. 방패. 방패. 한 손에는 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은 뭐냐? 인권, 자유, 돈,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장점이죠. 이것을 북한 쪽으로 들여보내가지고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승리하는 방식이다. 즉 인권 개념, 자유의 개념, 돈의 소중함, 사유재산의 소중함, 이런 것을 북한 쪽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를 보내는 것인데 이 정보를 보내는 극동방송이 바로 자유통일의 한 전략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놀라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자동차만 타고 놀라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데 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이쑤시개를 보고 감탄을 합니다. 감동을 합니다. 그 이쑤시개가 종이에 예쁘게 포장돼서 나온다. 아, 여기는 인간을 소중하게 대접하는 곳이구나. 라면 봉지를 보고도 감탄을 합니다. 라면 봉지 보면 거기에 조리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것은 유효기간이 언제니까 이때까지만 먹으라는 친절한 안내를 하는 걸 보고 감동을 해요. 그런 인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뭡니까?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돈의 힘, 진실의 힘, 자유의 힘, 인권의 힘이다 라는 것을 잘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당시에 소련, 망해가는 소련을 상대로 군비 경쟁을 해가지고 소련이 감당할 수 없는 군사적 지출하게 만들고 동시에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함으로써 소련 지도부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가 내부 개혁을 해야 되겠다. 내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겠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지키는 내부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르바초프가 등장해서 내부 개혁을 하다가 자멸을 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개혁을 할 수 있는 존재냐 하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북한은 중국식 개혁 개방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는 물질적인 기초가 없습니다. 인적 기초가 없어요. 그러나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 개방을 하는 것이 북한 체제가 무너지도록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북한 정권 안에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생기고 있다고 북한 정권의 핵심 계층 안에서 15년 동안 김정일 지도 노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300만이 굶어 죽고 이게 길이 막혀버렸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방법 없다. 등속정치 계획 개방을 하면 된다. 중국은 등속정치 계획 개방을 했는데도 아이고 공산당이 기술하고 있지 않느냐? 쿠바도 있다. 베트남도 있다. 왜 우리는 중국식 계획 개방을 못하느냐? 라는 여론이 이 지배층 사이에서 북한 엘리트 정사에서 확산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불안감을 느낀 김정일 측근이 지금 이런 남동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남동. 상당히 대내적인 목적도 그게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자유통일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향상시켜가는 그 결과로서 자유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61년 동안 4단계를 거쳐왔습니다. 건국하고 나를 호국하고 나를 지켜내고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했습니다.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60년 만에 해치우고 근사한 국민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대충 경제적으로는 10위권에 되는 나라, 그리고 삶의 질로는 한 26등에서 30등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일부에 걸린 선진국으로 이미 분류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은 아닙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우선 법치주의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한국에서 법치주의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최근 있었던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을 놓고 볼 때도 한 생명의 희생 또는 자살에 의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유서를 읽어보고 정말 담백하게 쓴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을 결심한 직전에 인간이 이렇게 순수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을 재임하고 있을 때 한국 사회에 많은 갈등과 정오의 불씨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유세에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국민장이 적당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형사 피의자 신분이 있습니다. 사법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법정의의 구현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이 자살은 어떤 경우에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형사 피의자 신분의 자살한 전직 대통령을 국민장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견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정부가 국민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례 절차나 이것이 아주 엄숙하게 치러지고 이 죽음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국가적 차원에서 얻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국민장애는 국민 모두가 조문객이 된다는 것이고 유족들은 상주라는 것인데 조문한 사람한테 봉변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국민장애입니다. 더구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노무현 씨의 노무현 세력의 피해자이면 피해자지 가해자는 아닌 사람한테도 계란을 던지고 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번 죽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런 때만 되면은 이성을 잃는 언론, 특히 방송이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애도하지 않으면 마치 역적이나 되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가. 이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유언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뭘 어떻게 저는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48년에 시작된 대통령 중심제가 장면정부 1년, 박정희 군사정부 2년을 뛰어드는 지금까지 한국의 권력 구조였습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개발이 가능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복잡한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 중심제, 이 경직된 대통령 중심제가 맞느냐 하는 데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불행해져 있습니다.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해서 한국에서 숨지지 못했습니다.